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아내 레미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97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의사 호세추는 요 며칠 자신에게 생긴 일로 고민이 많았어요. 대략 보름 전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호흡치료사 여성 하나가 살해당한 채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 계속해서 경찰이 조사 중이었거든요. 사망한 여성과는 평소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전혀 친분도 없던 이 추 부부는 그저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며 가십거리로 여겼었죠. 그런데 그 여성이 사망하고 한 8일쯤 후부터 아내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아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질 않나?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필리핀어를 중얼거리질 않나? 아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했던 호세 박사는 결국 통역사까지 부르게 되는데요. 아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호세 박사는 급히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1977년 2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날은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갑자기 911에 신고 전화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시카고의 링컨파크 주변의 한 건물에서 탄내가 난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오후 8시 30분경 출동했고 건물에 도착해 이 탄내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 건물의 한 집에서 탄내가 난다는 것을 알았고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급히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화재가 난 이 집은 매우 어수선했고 한눈에 봐도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듯 보였다고 합니다. 화재 진압을 끝내고 남은 불씨가 없는지 집안을 확인하던 중 소방관들은 매트리스 아래에서 이미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소방서 측은 사망한 이 여성은 아마도 자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매트리스 밑에 있다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이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던 여성의 시신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누군가 이 여성을 칼로 찔러 공격 혹은 살해했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 사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의 이름은 테레시타 바사로 47살의 필리핀계 여성이었다고 해요. 일리노이주 지역병원인 에지워터 병원에서 호흡치료사로 근무하던 여성이었는데 평소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환자들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해요. 경찰은 주변인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가장 근접한 시간에 테레시타의 환관을 확인해주는 증언이 나옵니다. 테레시타의 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2월 21일 자신이 저녁 7시쯤 테레시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테레시타는 이날 평소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중 테레시타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며 잠시 그 전화를 받았고 다시 자신과 한 30분쯤 통화를 더 이어가다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통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랑은 무슨 티켓?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경찰이 테레시타의 집에서 AS에게 티켓 받기라는 메모를 발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증언대로라면 테레시타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고 최소 7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친구의 증언으로 대략 사건 시간 추정이 가능해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을 하지만 그녀가 남긴 티켓 받기 메모 외에는 뚜렷한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발견된 테레시타의 시신의 상태로 분명 그녀에게 강제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검 결과 성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그녀에게서 역시 범인의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이 사건은 6개월이나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며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전혀 진전이 없는 수사에 답답하기만 한 경찰들에게 뜻밖의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망한 여성 테레시타 바사였습니다. 6개월 전 사망한 테레시타 바사, 그리고 그녀의 증언으로 해결된 사건.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1977년 8월경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의 시간 동안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아 모두 전전긍긍하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전화를 받게 돼요. 저는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호세추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당신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테레시타,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 테레시타가 제 아내의 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경찰도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꽤나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했던 이 경찰 측은 일단 그 사람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와 그의 아내를 경찰서로 불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테레시타 바사와 같은 병원인 에지워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중국계 의사 호세추 박사는 아내 레미추 역시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평소 테레시타와는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요. 사건 역시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녀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테레시타 바사의 사건이 일어난 뒤 약 8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였다고 해요. 호세추의 아내 레미추가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가끔씩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가 의식이 없어질 때면 항상 이상한 언어로 무언가를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평소의 아내의 목소리와는 무언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중 문득 저 아내가 하는 저 이상한 언어가 필리핀어라는 것을 알게 된 호세는 통역사를 불러 그녀의 말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나온 말은 나는 테레시타 바사라고 합니다. 저는 알렌 샤워리에게 살해당했어요. 경찰을 찾아가 주세요. 였다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호세 역시도 믿지 못했고 다음날 제정신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상의하는데요. 아내 레미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을 찾아가 달라 했지만 이건 자신도 믿지 못할 얘기를 경찰이 믿어줄 리도 없고 심지어 증거도 없잖아요. 호세는 그저 의식을 갑자기 잃은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걸 잠결에 내뱉은 잠꼬대 정도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 행동은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게 처음 테레시타 바사의 존재를 알고 난 일주일 후쯤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아내 레미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해한 사람은 알렌 샤월이라고 얘기해줬는데 왜 경찰에 가지 않는 거예요? 레미의 돌발 행동에 호세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레미가 그녀 몸속에 들어온 테레시타가 증거를 찾게 해주겠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렌이 나를 죽인 후 내 보석을 가져다가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알렌의 여자친구를 찾아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요.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테레시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의 한 명 한 명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호세추 박사가 경찰을 찾아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나름 꽤나 구체적인 이야기에 경찰은 일단 호세추 박사가 가지고 온 테레시타의 가족들을 조사해보게 되는데요. 그녀가 알려준 가족들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던 이 부부가 그녀의 이런 개인적인 사실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테레시타가 지목했던 범인 알렌 샤워리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알렌 샤워리라는 남성 역시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유일하게 찾아낸 단서 AS에게 티켓 받기. 알렌 샤워리 AS? 이거는 수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알렌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렌에게는 테레시타 사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서까지 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하죠. 알렌은 흔쾌히 응했고 알렌과 함께 살던 여자친구는 아파트에 남게 됩니다. 경찰은 테레시타가 사망한 그날 알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알렌은 자신은 그날 테레시타가 자기 집 TV가 망가졌는데 좀 고쳐줄 수 있냐고 요청해 TV 수리를 해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었고 이후 7시 30분쯤 이웃과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알렌에게 진술을 받은 뒤 곧바로 아파트에 혼자 있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추궁하는데요. 아니 혹시 알렌이 전기를 다룰 줄 알아요? 라고 묻자 아니요, 그는 전혀 그런 걸 다룰 줄 몰라요 라고 여자친구가 답합니다. 아니 그럼 전기를 전혀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 TV를 고치러 테레시타의 집에 도착했다? 이건 좀 수상하죠. 경찰은 테레시타가 증언했던 대로 그녀의 목걸이를 여자친구에게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기 혹시 알렌이 최근에 무언가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경찰의 질문에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네. 그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이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라며 착용 중이던 목걸이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알렌의 여자친구와 테레시타의 가족들을 경찰서로 불렀고 해당 목걸이가 테레시타의 목걸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시 알렌과 대면했고 새로운 증거들로 그를 압박합니다. 결국 무너진 알렌이 살인을 자백하죠. 당시 알렌은 집세도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이 테레시타가 비슷한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뭔가 돈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저 테레시타의 집을 털면 좀 큰 돈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알렌이 티켓도 줄 겸 마치 망가졌다는 TV를 수리해주겠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죠. 알렌을 들여보내고 테레시타가 몸을 돌렸을 때 알렌은 테레시타를 붙잡아 질식시켰고 칼로 찔렀다고 해요. 그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침실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와 그녀의 위에 올려놓았고 테레시타의 목걸이와 금품을 챙긴 후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렇게 테레시타 바사의 살인사건 범인으로 알렌이 체포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레미추 몸에 들어간 테레시타의 유령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알렌이 자기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음에도 재판에서 유령의 증언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 모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1979년 2월 23일 알렌은 강도 및 살인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검찰의 증인이 유령으로 기록된 최초의 살해인 테레시타 바타 살인사건이었는데요. 14년을 선고받은 알렌은 실제로는 5년 미만을 목욕하고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유령의 증언으로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경찰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귀 기울여주며 결국 범인까지 잡아냈다는 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77년 2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며 칼에 찔려 사망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진 수사를 피해자 여성 유령의 증언으로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령이 증인으로 법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건, 테레시타 바사 살인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